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화영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정말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동발 불안감이 다소 줄어들고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시작했던 오늘 우리 증시였습니다. 다만 지난 거래일 급등에 따른 이 차익 실현을 피해가긴 어려운 흐름이었는데요. 코스피는 급락, 코스닥은 급등,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장 어떤 흐름 보였는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주식 트렌드 커리큘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 방송에서는요. 첫 번째 순서로는 현재 시장 흐름 체크와 더불어서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을 꼼꼼히 브리핑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에 대한 향후 전망 꼼꼼하게 다뤄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순서는 더 중요한 순서입니다. 10시 40분 그리고 50분 사이에 히든 종목 두 가지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팍스경제TV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코스피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이었던 건 오늘 개장과 동시에 6,300선까지 뚝 떨어진 이후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 보여나갔습니다. 계속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이 지수 하방에 압력이 무척이나 가해졌었고요. 이 개인만이 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5.12%가량 하락을 하면서 6,257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거래일에서 지나치게 급등했던 반도체 투톱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네, 이에 관련주들 모두 하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9%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24만 원 내주는 모습,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160만 원 선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거래일에 거의 상한가에 진입한 채 마감했던 SK하이닉스, 26%가량 급등 마감했던 삼성전자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면 선방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시점이고요. SK스퀘어는 더욱더 선방해주는 흐름 보였습니다. 1.15%가량 하락하면서 100만 원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MLCC 그리고 기판 쪽에서 대장주라 불리는 삼성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3%가량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118만 1,0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현대차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보이면서 39만 3,000원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특징적이었던 건 기관 쪽에서 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오늘 코스닥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죠. 종가 기준으로도 737선의 종가 형성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총 1위 자리에 랭크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 상승 흐름 보이면서 종가 31만 7,500원 선에 형성을 했고요. 2차 전지 쪽은 조금 아쉬운 흐름 보였습니다. 목표 주가가 하향된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장 에코프로가 2%가량 하락하는 흐름을 에코프로 BM이 6%가량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중국산 로봇 수입 규제에 이 로봇주는 연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중에 12%가량 급등했던 걸 생각하면 다소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5%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 쪽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르노공업 같은 종목들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2.6%가량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12만 7,800원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주식 트렌드 공략주들 상승 흐름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대체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무려 4거래일 만에 30.3%의 상승률을 굉장히 빠르게 달성을 해줬고요. BHI 마찬가지로 4거래일 만에 17.2%의 상승률을 단기간에 달성해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최근이었죠. 344% 누적 상승률 달성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이시는 종목 놓치신 분들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들었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비슷한 흐름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히든 종목을 준비해뒀습니다. 이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바로 문자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의 히든 공약주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정민상 전문가님과 함께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 전망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보기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요동치는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장 흐름, 앞으로 좀 예상되는 흐름 좀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준비한 종목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가 역대급 폭등을 보였었죠. 삼성전자가 26% 급등 마감, SK하이닉스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급반등했던 이 투톱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 이러한 시장 흐름에 더불어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오늘 시장 혼조로 마감한 이 이유와 또 향후 우리 시장의 전망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이 혼조로 마감한 이유요. 오늘 시장이 혼조로 마감한 이유는 딱히 없죠. 딱히 없다. 딱히 없죠.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상승을 했고 그 이후로 좀 미증시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좀 그 일부 차이 좀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뭐 그런 영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네. 그렇다면 이 혼조세를 보인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혼조세. 이제 급등에 따른 또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보면 괜찮을까요? 혼조세,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구간에서는 혼조세를 보였죠.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만 계속 이어졌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반등할 것 같다가 또 다음날 하락하고 이게 반복이 됐었는데 지난주는 또 특히나 이렇게 폭락이 좀 강하게 나왔었고 맞아요. 특히나 이렇게 목요일까지 계속 네. 폭락이 나오다가 목요일 오전 시장까지 폭락이 나오다가 그러고 나서 금요일에는 정말 이례적인 그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하루 왜 혼조세가 나왔냐 이런 부분보다는 포인트가 왜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온 것이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네. 뭐 하루 만에 되게 이례적인 흐름이잖아요. 하이닉스가 뭐 상한가를 가고 맞아요. 삼성전자도 뭐 2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폭등 흐름이 나오고 그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셨나요? 네. 네, 그 전에는 사실 전 더 놀랐어요. 아, 폭락이 너무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 심해서. 네,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레버리지로 인한 그냥 단순한 폭락 현상이다. 장이 망가졌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사실 레버리지는 이걸 가속시키는 건 맞지만 네. 그거는 좀 이게 주된 이유는 아니다.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뭐 AI 관련해서 투자 과잉에 대한 논란이 우선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로 인해서 투자 과잉이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좀 계속 꾸준히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목요일에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특히 네.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서 좀 강한 매출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폭발적인 실적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또 여기에 더해서 자본 지출 전망.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쓸 돈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돈은 유지하는데 매출은 시장 예상보다 더 벌었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수익성 우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우려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목요일에 강한 미증시에서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강한 그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에 강한 흐름이 나타났던 것이고, 자 이렇게 과잉 투자 우려가 가장 좀 주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우려를 덜었고, 자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동안 이제 막대한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AI 관련해서 막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점은 이거였죠. 그래서 너네 돈 언제 벌 건데 네. 이게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면서 최근까지 좀 그렇게 흐름이 나타났던 것인데 근데 벌었잖아요. 그렇죠? 증명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그러고 나서 아마존도 어제 그러니까 이번에 또 좋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클라우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논란을 또 종식시키고 다시 또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환을 어느 정도 이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우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한번 얘기하시죠. 아니요. 하시던 말씀 마저 제가 끄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네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주된 이유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죠. 반도체 또 이제 하락이 나타났던 이유 중에 중국의 이제 창신 메모리 아, 맞아요. 이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피크한 논란 음. 이제 끝났다. 그리고 창신 메모리가 막 이제 갑자기 뭐 많이 이제 기술이 막 빠르게 발전을 하고 상장하고 막. 상장도 하고 그리고 생산성이 막 너무 늘어날 것이다. 막 네. 이런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사실 하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부각이 된 건데 창신 메모리는 그러니까 모바일에 관련된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술 격차가 좁혀져 있어요. 진짜 돈이 되는 거는 AI 서버라든지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뭐 이런 쪽에서 진짜 돈이 되는 분야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독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 격차도 굉장히 커요. 창신 메모리가. 그러니까 지금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닌데 다만 하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더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좀 더 이제 부추기는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격차가 큰 상황인데 나중에는 그럼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걱정했어요. 걱정을 하셨었나요? 네네. 혹시나. 벌어지지 않았죠. 아, 그쵸. 아직 벌어지지 않았고 격차는 워낙 크고 이미 독식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무관님 덕분에 제가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우려가 다 덜어집니다. 다 덜어지셨네요. 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다행이네요. 네. 자, 아무튼 그렇다 해도 또 극단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창신모물이든 뭐 이런 악재들 다 걷어내고 그러면 급등하냐? 오, 맞아요. 또 이렇게 궁금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시 290만 닉스 그렇죠. 가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반등을 해야 된다라는 음.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재들, 그다음에 특히나 레버리지로 인해서 더 많은 하락이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레버리지가 지금 규제를 막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개인 투자자 뭐 3천만 원,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음. 큰 규제가 아니죠. 3천만 원의 예탁금, 요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음. 그거 이상의 어떤 이제 규제가 지금 뭔가 자꾸 이제 언론 되게 뭐 시끄럽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또 중요하게 보냐면 자, 상승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효과로 더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 네. 하락을 할 때 더 강한 하락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회복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좀 봐야 하는데 여기서 규제를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둔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2배가 아니라 뭐 1.5배라든지 이렇게 낮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정책이라는 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모르겠지만 이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규제를 해버리면 오히려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딱 한 가지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 알겠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이걸 거예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래서 언제 팔아야 돼? 맞아요. 그죠? 너무 이게 궁금해요.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뭔가 전문가님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소통을. 궁금합니다. 네, 소통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네네. 미처 못 드리는 말씀은 어디서 또 전해 들을 수가 있을지.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부분은 사실 네. 방송에서 이렇게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맞아요.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같은 부분, 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거는 좀 문자 신청 주셔가지고 문자. 네. 저가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쵸? 이런 식으로 시청자분들도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같이 좀 이게 어려운 시장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상 미처 전해드리지 못하는 시장 내용이 참 많은데요. 이 시장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바로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시장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 무료로 들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는요. 저희 주식 트렌드 방송의 공략주들 과연 어떤 흐름 보였는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얼마나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계신지 이 공략주들의 좀 상승률 그리고 흐름만 봐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SK 이터닉스부터 시작해서 뭐 테크윙, BHI까지 뭐 지금 조금 떨어진 종목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고점 많이 높여 나가면서 네네. 좋은 상승률 기록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네. 공평하게 하락한 시장이에요. 맞아요. 지난주에 오른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네네. 뭐 네. 인버스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인버스는 올랐죠. 금요일만 올랐죠. 맞아요. 네네. 금요일만 올랐죠. 근데 그렇죠. 뭐 공략주가 다 좋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너무 당연히 부풀렸네요. 공략주도 네. 뭐 이제 하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게 반등 금요일하고 오늘 반등으로 또 이제 수익권으로 이제 올라선 종목들도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죠. 꽤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좀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포인트 잡아드릴 만한 그런 종목들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그 SK 이터닉스 보면은요, 최근까지 정말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후로 24일 이후로 이게 이제 7월 24일이고요. 그 다음 날 뭐 하한가 맞고 막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 이게 뭐 유독 더 이제 강하게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요 포인트 구간 자체가 이게 그 공략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 쌓인 구간이긴 합니다. 300% 넘는 그런 구간인데 이미 좀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여전히 들고 계시다면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의 하단 부위가 지켜지고 있죠. 이동평균선 121선도 같이 지켜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장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는 거는 뭐 이렇게 특히나 뭐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으로는 수급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받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와서 신규 진입해도 되지 않냐 이런 관점이라면은 조금 그거는 조금 만류를 네, 하고 싶고요. 기존에 이미 300% 넘은 그 누적 수익률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누적 상승률이죠. 상승률, 수익률이 아니고 상승률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가 어디에서 좀 덜어내는 게 적당할까? 요걸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 비중은 이미 실현을 해놨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받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고점 이상의 흐름도 충분히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그런 욕심보다는 뭐 이게 단기적이라고 했잖아요. 당분간 그래서 좋은 그러니까 차익 실현 구간. 요거를 좀 고민해봐야 될 텐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따로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윙 바로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테크윙은 제가 한 2번 정도 공략을 했을 거예요. 정말 애정하시는 종목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아합니다. 그만큼 좋으니까 제가 또 이제 공략을 많이 했었던 거고. 그렇죠. 자, 7월 9일에 한 번 더 공략을 했었죠. 7월 9일 요날 이제 공략을 했는데요. 7월 9일 저녁에 공략을 했고. 다음 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다가 장이 무너지면서 마찬가지로 장이 무너지면서 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11%, 그 다음 날에는 8%, 7% 정도 하락 흐름 나오다가 또 급하게 이제 말아 올리면서 뭐 상한가,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종가 기준 11%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략했던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이제 수익권이 구간인데요. 간단하게만 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6만 원대에 좀 매물대가 좀 많이 몰려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까지는 1차 목표 구간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정도 힌트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좀 하락이 컸다가 지금 반등도 굉장히 강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날 강하게 반등했어요. 네. 그렇죠. 이 종목은 오늘 또 한 번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좀 부담이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매수가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미 반도체는 직전 공략주인데 그 직전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아까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네. 좀 당황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공략했던 기준으로는 수익권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어떻게 보면 소부장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종목이고 제가 이제 삼전 하이닉스에 집중됐던 수급이 그동안 집중됐던 수급이 그 이제 전반적으로 흩어지는 분산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수급 유입이 될 만한 데가 어딘가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 네. 삼전 하이닉스가 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소부장들도 당연히 벌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다만 이 수급 블랙홀 현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을 가지던 구간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던 소부장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죠. 펀더멘탈은 굉장히 높은데 모멘텀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이제 소부장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담아가야 되는 구간이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그래서 전환될 만한 지금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 담는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수익권이라고 해봤자 큰 수익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공략주들의 상승 흐름 체크해 봤는데요. 4거래일 만에 30%가량의 상승을 달성한 이 테크윈 같은 종목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바로 문자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큰 화면을 통해서 정민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공부할 수 있는 참여 방법 만나보고 히든 종목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트렌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공략 섹터 만나보기 전에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 종목이 과연 어떤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또 픽해 주신 섹터는 바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입니다. 네, 전문가님께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방송에서도 이 반도체 소부장 이 섹터를 들고 와주셨는데 오늘도 또 들고 와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대해 또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확신한다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인 것 같고, 네. 네,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네,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요걸 좀 설명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최근까지 좀 많이 하락이 특히나 많았었죠. 맞아요. 그렇죠. 많았었죠. 근데 지금 뭐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한 하락폭을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금융위기가 온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코스닥이 저점 구간이다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환율 부분입니다. 환율. 그러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에는 최고 이제 1,500원 중반대를 넘어섰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1,400원대 초반입니다. 지금 환율 얘기 아무도 없어요. 환율이 하락했으면 내수 기업에는 이익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코스닥이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동안은 뭐 수급 블랙홀 현상 때문에 코스피 시장 좋을 때는 코스닥이 하락했고, 그리고 이제 주도주가 하락을 하니까 주도주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또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너무 좋은 저렴한 기회라는 것 아닌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종목만 잘 선택을 한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는 기회의 시기다. 네. 지금 시기가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그래서 그 기회를 살려보고자 오늘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 기회 코스닥에서도 좀 이렇게 우량하면서 좋은 거. 네, 좋은 거.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전문가님 그럼 바로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 만나보시려는지 혹은 반도체 소부장 조금 더 공략해야 되는 이유 더 깊이 풀어주실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그 좀 어려웠나요, 설명이? 아, 아니요. 이해가- 너무 저는 한 번에 이해를 한 번에 했는데 이해가 되죠. 혹여나 초보분들께서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그러니까 환율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수입하는 물건들이 그러니까 저렴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내수 기업들이 이익일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보통 환율이 내리면 코스닥은 수혜로 작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하락하는데 환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저평가 되고 있었던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저평가를 그쵸. 기회에 삼자. 수급 블랙홀, 수급 블랙홀 현상으로 수급을 뺏겼던 거, 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만한 게 레버리지 부분을 규제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은 조금 그 수급이 어디로 갈까요? 코스닥으로 다시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순환이 좀 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규제를 함으로써 상승할 게 덜 상승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코스닥으로 수급들이 좀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오, 완전 이런 이해가 부분을 됩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닥이 도대체 그러면 어디까지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이제 폭락했던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 정도까지는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좀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또 중동 정세도 주말간에 좀 불안해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공격하겠다고 하다가 또 멈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좀 해결의 조짐이 다시 한번 좀 보여지면서 지금 좀 이렇게 좀 기대를 다시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네. 정말 지금은 더 나쁠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하락할 게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지만 금융위기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네, 금융위기급은 아니고 그만큼 과대납 구간이고 이렇게 코스닥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까지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위험하고. 좀, 부담스러워요. 네. 제가 확신한다 그러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게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확률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맞아요. 무조건 간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건 확률. 거짓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높은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저희 정미상 전문가님께서 결국에는 이 반도체 섹터, 오늘의 또 주목해볼 섹터로 선별을 해 오셨습니다. 정말 글로벌 정세, 국내 정세를 정말 세세하게 짚어주시면서 이 반도체 섹터 공략해야 되는 이유를 너무 정말 초보자분들도 알기 쉽게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기회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어쨌든 가능성이겠지만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이 기회 종목 과연 어떤 종목으로 또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을까요? 기회 종목이요. 네, 기회에 또 부담을 주시는데. 가능성이 네네네. 있는 기회 가능성이라고 할게요. 좋습니다. 네.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 정보 들고 왔고요. 그만큼 모멘텀이 강하고 코스닥에서도 좀 우량주에 속합니다. 시총이 3조 이상 이렇게 좀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 네. 탄탄한 기업이고. 자, 설명을 잠깐만 지금 종목 설명하고 섹터 설명 드려야 되잖아. 섹터 저희 조금 더 섹터 해주시겠습니까? 설명 네. 끝난 건가요? 섹터 설명? 그러면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 섹터 설명은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네. 종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섹터 설명 이제 간단하게만 하고 같이 이어서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 시장 뭐 다 아시겠지만 AI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맞아요. 지금은 그죠? 네. 이런 시장에서 자, 반도체 부분을 보면은 단순히 이제 칩 성능을 올리는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이 AI에 필요한 칩을 얼마나 이제 정밀하게 구현을 하고 또 불량 없이 제조를 하느냐 이렇게 미세 공정의 싸움이 좀 중요하다. 펼쳐지고 이런 있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특히 주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그런 고성능 AI 칩 경쟁 이런 공정 미세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요구되는 공정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단순 공정 방식으로는 이런 미세 회로 이런 부분들에서 불량을 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후공정에서 이제 수율이 나와주지 못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정밀 장비를 확보를 하고 우리가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그 미세화 단계를 돌파한다. 그런 부분.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의 공급은 AI의 그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섹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 핵심 수혜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수혜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AI 인프라 관련해서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로 되는 이 장비 종목을 들고 와주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한 번 더 안 여쭤봤으면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반도체 섹터 그중에서도 AI 관련된 종목 공략해야 되는 그 이유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수요를 높이는 데 있어서 꼭 필요로 되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어떠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좀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 종목은 반도체 전공정의 핵심 장비, 그러니까 드라이 스트립 분야에서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이 부분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차세대 AI 반도체 공정을 선도하고 있는 소부장의 핵심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핵심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그만큼 좀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최근까지 움직였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최근 이런 증시 하방 압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모멘텀이 뭐 훼손되거나 뭐 기업의 악재 이런 게 아니라 증시 자체가 이제 하락하면서 같이 이제 동반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가치 훼손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하락한다. 요거는 정말 좋은 매수 기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업은
독보적인 기술 혜자 그리고 탄탄한 실적이라는 펀더멘털,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 단점을 찾기 어려워요. 그만큼 펀더멘털도 강하고 가치도 있고 그리고 실적도 따라오고 그럼 단점이 잘 없다. 그래서 시장에 의해서 좀 하락한 경향이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네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오늘의 히든 종목 목표 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종목이 뭔지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설명을 간단하게 너무 드려가지고. 간단했어요. 네. 네네네, 간단하게 드려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요거는 좀 중요한 거라서 설명을 중요한 드릴게요. 거. 네. 차세대 반도체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 같은 기존 장비 솔루션 사업에서도 이미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잘 벌고 있는데 돈 벌 일이 더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이 그렇거든요. 네. 반도체 그런 소부장 기업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포 심리로 하락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정말 진입하기 좋은 상황이다.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종목이 어떤 건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많이요. 많이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소부장 중에서 우리가 종목 선택을 잘해야 돼요. 증시가 그러니까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겠어. 네. 그럼 내가 뭘 사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아무 소부장이나 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이 있겠죠. 이제는 이제는 바로 네. 이해를 하시네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주목해볼 다음 섹터 그리고 다음 종목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트렌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만나보기 전에 본 방송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섹터도 바로 한번 파헤쳐 보고 싶은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이어서 들고 와주신 섹터는 바로 전력 섹터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전력 섹터 공략해야 되는 이유 바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님, 전력 인프라 섹터 또 왜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왜 공략을 해야 되냐면 네. 제가 자주 가져오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그쵸. AI 시대에서 우리가 그 반도체 중요하죠. 반도체 같은 그게 돌아가려면 네.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 또 필요한 게 전력 필요하겠죠. 전력 공급하려면 에너지 필요하겠죠. 이런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혜 섹터들 이거는 우리가 꾸준히 이제 매매를 해야만 하는 섹터입니다. 네. 섹터입니다.
여기서 좀 벗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간접적인 수혜 섹터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좀 배제를 해놓고 직접적인 수익 섹터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당연히 투자를 잘 해가지고 수익을 끌어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전력 섹터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네네. 뭐 최근에 또 이 글로벌 AI 시장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또 전력 인프라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패러다임. 네, 과연 어떻게 또 변했길래 이렇게 저희가 공략을 해야 할지. 변했다기보다는 그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투자를 엄청 하고 있죠.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네. 반도체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음. 그래도 부족해요. 그죠? 그거는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전력도 부족합니다. 음. 네, 전력 부족한 거. 네. 그러니까 간단해요. 투자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으면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으면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죠? 반도체가 대표적인 그런 쪽이죠. 네. 전력도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부족해요. 그럼 전력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까지만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실까요? 아니면 섹터 조금 더? 설명을? 네. 섹터 설명. 아니면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하실 말씀이 뭐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네. 네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증설이 정말 지금 부족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막 지방 어디에 막 다 뭐 공장 짓는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부족합니다. 전력도 같이. 네. 그렇죠. 부족합니다. 이게 또 환율 하락의 원인이 이게 또 컸던 부분인데 다른 얘기긴 한데 이 부분이 있어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네. 네네. 달러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율이 내려갔어. 코스닥 올라가겠죠. 그 중에서 어떤 종목, 특별한 종목들만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거예요. 앞으로. 네.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정말 쉬워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장이. 제 기준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잠시 후에는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이 쉬운 그 종목을 또 알려주시겠죠? 종목 알려드려야죠. 네, 그럼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 공략 섹터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전력 섹터 또 공략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전력 섹터 어떤 또 종목일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좀 간단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들을 한 두세 가지 정도 꼼꼼하게 챙겨와 주셨다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어떠한 투자 포인트들이 또 마련되어 있을까요? 자, 우선은 좀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네. 그 데이터 센터를 짓고 깔려면 전력망은 무조건 설치를 해야 돼요.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쵸? 필수 섹터가 되는 거고 이거를 되게 많이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중에서 제가 또 이제 핵심 수혜주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이어서 설명해 핵심 주실 수 수혜죠. 있을까요? 자, 종목 설명을 좀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초고압 변압기와 전력 케이블 분야에서 좀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북미 전력망 교체는 물론이고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주를 선도하고 있다. 선도하고 있는 그런 전력기기의 핵심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증시 하방 변동성이 너무 컸었죠. 최근까지. 이렇게 하방 압력이 강했던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좀 책실에 많이 굉장히 많이 눌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좀 모멘텀은 굉장히 또 강한 반대로 그런 기업인데요. 자,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전선 턴키에 대한 수주 능력 이런 풍부한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이 기업이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무기는 선제적인 공장 증설을 통한 북미향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전력망 수주에 대한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시장에서도 초고압 변압기, 중대형 변압기 이런 쪽이 돈이 되는 쪽이거든요. 작은 쪽은 좀 덜 되긴 하고 네. 그쪽도 돈이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북미 시장에 전력망이 노후가 돼가지고 이거 교체할 시기가 됐어요.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AI가 폭발하네. AI도 엄청나게 필요해.
이런 상황이에요. 수요가 그냥 그러니까 수요가 넘쳐납니다. 폭발하죠. 폭발합니다. 폭발하는 시기인데 공급은 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 자체가. 그래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수혜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런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한 거고요. 기존의 전력 솔루션 그런 사업, 제가 원래 발음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네. 오늘 좀 발음이 약간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전력 솔루션 사업에서도 이런 기존 기반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카우는 이미 그러니까 돈은 안 그래도 잘 벌고 있어. 근데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벌 일이 너무 많아. 일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팔 때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지 또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또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네. 간단합니다. 뭐죠? 이제 100원이 필요한데요. 문자 신청 주셔가지고 참여를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이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같이 좀 공략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전력 종목이 참으로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영국과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주를 받아낸 그런 기업이죠. 이에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89% 급증, 역대 최대 실적이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만큼 아직 끝나지 않은 이 2분기 실적 시즌에 저희가 이 종목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겠는데요. 그런데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따라 이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바로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만나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또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향후 전망, 더불어 주목해볼 만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 이어서 전력 종목까지 또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